여러분, 현대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스텔스 폭격기가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스르륵 적진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순항미사일이 날아와 창문 하나 오차 없이 지휘부를 박살내는 그 깔끔한 그림이요. 맞아요.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실제로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한 날이에요. 스텔스 폭격기랑 순항미사일 수백 발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이란 방공망의 85%가 지도에서 그냥 지워졌어요. 대형 군함들은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서 뼈대만 남긴 채 가라앉았죠. 미군 중부사령관이 공개 선언했어요. 이란 해군 대형 함정 92% 파괴. 이란은 해군 투사력을 상실했다. 진짜 게임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요, 세계 최강 군사력이 그 직후에 몇 천만 원짜리 드론한테 뒤집혔거든요. 그것도 40년 된 낡은 헬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머리를 날렸더니 몸뚱이가 따로 기어다니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란이 꺼내든 게 뭔지 아세요? 첨단 전투기요? 잠수함이요? 아닙니다. 농약 드론 엔진에 폭약 꽉꽉 채운 자폭 드론이에요. 어선인지 군함인지 구별도 안 가는 소형 고속정이 어두운 밤바다에 슬그머니 뿌려놓은 기뢰 몇 개.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무섭냐고요? 비용 때문이에요. 비용. 자폭 드론 한 대가 비싸봐야 수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지스 구축함이 요격 미사일로 막으면 한 발에 20억 원이 날아가요. 1천만 원짜리 잽 한 방 날아오면 20억 원짜리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는 꼴이에요. 드론 10대가 날아오면 방어 비용만 200억 원이 그냥 증발해버리거든요. 우리도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방 전체에 살충제 뿌려본 적 있잖아요. 딱 그 꼴이에요. 천조국 미국도 이 페이스로 가다간 탄약고가 텅텅 비어요. 결과는 처참했더라고요. 단기간에 유조선 20척 이상이 불길에 휩싸였어요. 머스크, 미스의 상선, 하파그로이드 세계 1위 해운사들이 줄줄이 우리 거기 안 간다 선언해버렸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폭 33km짜리 이 좁은 목구멍이 사실상 막혀버린 겁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전 세계 석유의 20%, 천연가스의 20%가 이 바닷길 하나로 지나다니잖아요. 지금 거기에 발이 묶인 선박이 3,200척이에요. 유가는 배럴당 $100를 훌쩍 넘었고요. 심지어 일부 선박은 통과 허락받으려고 이란 측에 30억 원씩 상납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해협 통행세를 낸다니 말이 안 되죠. 중세 성주도 아니고 군사력 세계 1위가 몇 천만 원짜리 드론한테 이렇게 계속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 국방부도 앉아서 생각했겠죠. 첨단 무기로는 이 진흙탕 싸움 못 끝낸다. 더 싸고 더 더럽게 싸울 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창고 깊숙한 곳에서 꺼내든 게 있습니다. AH-64 아파치입니다. 이거 솔직히 황당하잖아요. 냉전 시대에 소련 전차 잡겠다고 만들어진 40년짜리 늙은 기체를 꺼내 들었다고요? 최신 F-35 놔두고. 왜 그게 가능했는지 지금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비용, 높이, 사거리. 비싼 미사일로 싸구려 드론 잡으면 비용에서 지잖아요. 전투기는 너무 높고 빨라서 수면 3M짜리 드론을 조준도 못하고, 이지스함은 덩치가 너무 커서 해안 틈새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아파치는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뒤집는 거예요. 일단 높이부터예요. 적 드론이 기어다니는 그 눈높이 그대로 수면에 바짝 엎드려서 같이 기어 들어가거든요. 데크허깅 전술입니다. 모기 잡으려면 모기 눈높이로 내려가야 하는 거잖아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예요. 인간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암흑 속에서 기수에 달린 열화상 센서가 켜지거든요. 차가운 바다를 배경으로 드론 엔진의 미세한 열기가 대나처럼 환하게 잡혀요. 256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롱보 레이더가 조종사 헬멧에 실시간으로 꽂아 넣어요. 드론 입장에서는 숨을 데가 없는 거거든요. 다음은 비용이에요. 조종사가 고개를 휙 돌리는 순간 턱 밑에 30체인권 기관포도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1분에 625발, 1초에 10발이에요. 수천만 원짜리 드론이 몇만 원어치 기관포탄 10발에 공중에서 종이처럼 찢겨나가는 거잖아요. 적이 강요하던 그 수백억짜리 함정이 기관포 몇 발에 뒤집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거리예요.
날개에 달린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이 있거든요. 원래 전차 장갑 뚫으라고 만든 미사일이잖아요. 나무랑 플라스틱으로 만든 고속정쯤은 흔적도 없이 증발시켜버려요. 사거리가 6km가 넘어요. 적 고속정은 아군 유조선 그림자도 못 보고 수평선 너머에서 날아온 불벼락을 맞는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데서 날아와서 터지는데 뭘 어떻게 막겠어요. 비용도 해결, 높이도 해결, 사거리도 해결. 이제 왜 아파치여야 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진짜 악마성은 화력이 아니에요. 이 헬기가 세상을 보는 눈, 그게 문제거든요. 혁명수비대 고속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명령받고 어둠을 틈타 길에 뿌리러 바다로 나왔거든요. 완벽하다, 아무도 모른다 믿는 그 순간 머리 위 어둠에서 헬기 날개 소리가 투두둑 들려요. 뭐지? 고개를 들기도 전에 기관포가 수면을 긁으며 닥쳐오는 거예요. 도망칠 때도 숨을 데도 없어요. 레이더 켜봐도 전파교란으로 먹통이거든요. 할 수 있는 건 소총이나 드르륵 쏴보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파치가 수집한 적 선박 좌표는 실시간으로 아군 소해함에 전송돼요. 적은 항구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자기 계획이 다 털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격침당하는 거거든요. 설령 운이 더럽게 좋아서 적 대공포탄이 몇 발 맞는다 해도 이 괴물은 웬만해선 안 떨어지더라고요. 조종석은 티타늄 장갑 욕조로 칭칭 둘러싸여 있고 엔진도 유압 시스템도 전부 이중으로 설계돼 있잖아요. 한쪽 엔진이 박살나도 기어코 살아서 돌아오도록 만들어진 극한의 생존 구조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는 좀비거든요. 이란 해안에서 아파치 로터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게 사망 선고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선고가 집행됐더라고요. 지난 3월 26일 호르무즈 봉쇄를 20년 가까이 설계해온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가 반다르 아바스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드론 봉쇄 전술의 설계자 본인이 사냥당한 거잖아요. 20년 동안 호르무즈 봉쇄 방법을 연구한 사람이 본인이 봉쇄됐더라고요. 1991년 이라크 사막에서 소련제 전차 수백 대를 불타는 쇠덩어리로 날려버리며 탱크킬러 별명을 얻은 기체가 35년이 지난 지금 호르무즈 밤바다에서 드론 도살자로 부활한 거잖아요. 무대만 모래사막에서 밤바다로 바뀌었을 뿐 공식은 똑같아요. 냉전시대에 태어나서 21세기 가장 복잡한 전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기막힌 역설. 이게 바로 지금 호르무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정리해보면요. 아파치가 전술적으로 이기고 있는 건 맞아요. 드론 출몰도 확 줄었고 드론 봉쇄 설계자도 사망했거든요. 근데 전쟁은 전술만으로 안 끝나잖아요. 이 사냥꾼이 바다를 이잡듯 뒤지고 있는데도 이란은 아직 안 무너졌어요. 미국이 한 달 내내 두들겼는데 이란 미사일 드론 무기고를 겨우 3분의 1밖에 못 없앴더라고요. 나머지는 지하 벙커 속에 여전히 숨어 있거든요. 머리는 잘렸는데 꼬리가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란이 버티는지,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전쟁이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열어주는지 다음 2편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최대한 빨리 업로드할게요. 이상 기적의 한국이었습니다.